글 쓰는 게 너무 힘들지 않나요? 저한테는 그냥 놀이 같아요, 놀이. 아, 예, 놀이. 놀이. 그냥 일상적인 기록, 놀이, 약간 그런 느낌. 아, 대단하신데요? 하루에 그럼 글을 몇 시간 정도 쓰세요? 정해놓고 쓰지는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쓰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쓰면서 시작을 하고, 네. 그리고 뭐 시때때로 중간중간에 짧게 갈 때도 있고, 길게 갈 때도 있고, 그날의 전집중의 호흡이 따라서, 기가 좋아하시나 봐요. 그날의 호흡에 따라서. 우와, 조명이 되게 막 다채롭게. 원래 약간 이쪽 전문가시나요? 네, 저는 사진 촬영을 우와. 네, 세팅 끝났습니다. 이제 녹음 중이고요. 네네. 이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냥 약간 너무 딱 시작할게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야기하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 여기 촬영상에서 중간에 뭐 저기요 이럴 순 없잖아요. 저는 그냥 패트릭이라고 해주세요. 패트릭? 네. 패트릭. 네. 영어 이름이.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패트릭. 네, 패트릭. 패트릭이 이제 혹시 그 스펀지밥 아세요? 그거는 패트릭이라는 개념은 잘 몰라요. 그 뚱이가 네. 원래 영어 이름이 패트릭이에요. 한글이 뿡이고 영어가 패트릭이요? 네네네. 아, 옛날에 그 이제 외국 친구가 지어줘가지고 패트릭. 저랑 너무 안 어울려서 그냥 했어요? 재밌었어요. 되게 많이 못 들어본 패트릭도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패트릭. 지금 뭐야? 아니 너무 조용하니까 지금 약간 너무 갑자기 긴장되는데 너무. 네. 저보다는 여기 패트릭이 긴장을 좀 푸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긴장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리 괜찮아요, 근데 지금?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편하게 알겠습니다. 양말에서 포인트거든요. 그래요? 약간 아메리칸 느낌으로. 네. 뭐 술도 하나 놔야 되나? 네, 이렇게 술 마시면서. 네. 술 좋아하세요? 뭐 저기 보이시잖아요. 네. 사실 영상에서 봤습니다. 술 많이 드시죠. 술 많이 좋아하는데 좀 이제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네. 적당히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좋아해요.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술 페어링이 그만한 게 없죠. 어떤 페어링 제일 좋아하세요? 그거는 또 그때? 그날에 따라 날씨와 그날의 기분과 느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들어가서 네. 그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직업이나 나이, 이름 빼고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름 빼고 네.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빼고 저의 정체성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세상에 무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세상에 무기를 만드는 초인이라는 이름이 아니죠. 닉네임. 네. 저만의 초인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살아가고 있고요. 뭐 어쨌든 일 빼고 나이 빼고 이름 빼면은 그 초인이라고 하는 저의 브랜드를 소개를 드리면 GD 아시죠? G드래곤. 네. G드래곤 올해 파워 막 난리 났잖아요. 그 앨범 커버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윌버맨 씨가 제 팔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제가 진짜네요. 네. GD보다 10년 앞서가서 10년 전에 윌버맨 씨를 새겼고 그때로부터 초인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초인이라는 뜻, 날 더 뛰어넘은 자라는 의미. 그래서 나도 나를 뛰어넘으면서 살아가자. 그래서 10년차 초인으로 지금 초인이라는 브랜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TMI 같은 거 얘기해야 되나요? 더 얘기해 주세요. 네. TMI. 네, 좋아요. 술과 만화를 좋아하고요. 술과 만화를 좋아하고 커뮤니티 광신도. 그래서 커뮤니티를 막 벌려서 이것저것 운영을 여러 개를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4개, 5개 정도 되는 커뮤니티 모임을 하고 있고 술, 만화 그런 낙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는 초인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불특정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기보다도 조금 결이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하는 시간이 좋더라고요. 반대로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있는 것은 굳이 그냥 잘 혼자 있는 게 낫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게 그러면 만화 얘기 나왔는데 만화 최근에 그럼 재밌게 보신 게? 올해가 제가 지금까지 만화 인생 지금 한 30-40년 살아오고 있는데 올해가 지금 대중적으로 만화가 좀 폭발한 해인 것 같아요. 올해 제일 극장가에서 핫했던 영화 관객이 제일 많이 든 것 중에 혹시 귀멸의 칼 당연하죠. 무한성편 막 5번, 6번 봤다는 사람 그게 500만이 넘었는데
지금 500만이면 과거 사실 1000만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와, 일본에 있는 사실 그런 애니메이션이 거의 1000만에 육박하는 500만이 넘었다는 거. 그리고 체인소맨, 네네. 레제가 또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흔들었고. 그래서 지금 애니힙이라는 말이 막 뜨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좋아했던 만화들이 네. 이렇게 또 세상 밖에 꺼내져서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부심, 만화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좋더라고요. 저도 사실 되게 깜짝 놀랐는데 제 핸드폰이랑 카드가 다 큐즈로거든요. 오, 진짜요? 네. 오. 그래서 다 저도 기깔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체인소맨도 다 봤고 아. 저는 사실은 이제 애니메이션보다는 만화를 막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종이? 네, 맞아요. 아. 제 속도대로 갈 수가 있어서 애니메이션 좀 더. 기본적으로 웹툰을 좀 매일매일 보고요. 네. 웹툰. 종이 만화는 너무 좋아하는데 한번 보면 제가 7시간, 8시간 동안에 멈추지 못해요. 아.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가끔 이제 네. 명절이나 이렇게 시간 날 때 가서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쌓아놓고 보는 그게 와, 그만한 낙이 없더라고요. 진짜 세상을 다 가진 느낌. 엄청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그거만 하지. 그러다 점심에 그 요즘에 만화방 잘 돼 있잖아요. 네네네. 벌툰 이런 데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그때가 무슨 거의 뭐 개츠비 거의 그 느낌. 세상을 다 가진 느낌. 그때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좀 그래도 뭔가 초이님과 결이 좀 맞는 것 같은데요. 오, 네, 만화. 그쵸. 만화를 좋아하는 네. 사람들이 대체로 좀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하나 이제 이 말씀을 좀 듣다가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어쨌든 타투를 새긴다는 건 조금 그래도 용기나 아니면 어떤 계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네. 타투가 없어서. 네. 혹시 지금까지 인생을 뭔가 바꾼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그게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타투랑 관련된 사건으로는 네, 이거를 그냥 뭐 예쁘다 해서 생긴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이때가 나름 대기업을 다니고 있을 때였고 이제 한 5년 차, 4년 차, 4, 5년 차 정도니까 아직 짬바가 그렇게 높지 않을 때 심지어 10년 전이니까 얼마나 보수적이었겠어요. 제가 하고 처음에는 막 감추고 다녔어요. 팀장님한테 혼나고 막 소문날까봐 누구 타투했다. 약간 우성우성 이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한 것은 제가 그 인생의 바닥이었기 때문에 바닥 이게 인생에서 좀 그때가 제가 승진 2년 내를 했던 프로젝트를 시원하게 말아먹고 승진해서 떨어지고 동기들 다 대리인데 혼자 사원으로 사람들이 와서 말도 안 걸어주고 밥 먹자는 사람들 얘기도 안 하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어떤 무리해서 이탈을 해서 이렇게 미운 어린 새끼가 되면은 함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톨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얌전히 잘 지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그러다 이제 아이슬란드라는 곳에 여행을 한 열흘 이렇게 갔었는데 강제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준비를 너무 안 하고 가서였는지 제가 동선을 잘못 짜서 무슨 하루에 5시간씩 운전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묵고 그 다음에 근처인 줄 알았더니 그 지도에서는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우리나라 치면은 서울에서 하루, 대구에서 하루, 부산에서 하루 막 이랬던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운전 하루 종일 이거 생각하고 뭐 또 생각하고 운전하고 하다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 일주일간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10시간 동안에. 그러다가 좀 내가 앞으로는 좀 나답게 나의 생각과 나를 좀 찾아가면서 살아가자. 내가 너무 없지 않았나 하다가 그때 마침 책을 보는데 니체라는 책에 초인이라는 개념이 또 막 등장하더라고요. 요즘에 또 니체 철학 핫하잖아요. 네네네. 철학 힙. 그때는 그냥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막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철학책을 보다 보니까 니체라는 책에서 초인이라는 인간상을 발견했고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이제 거기서는 이게 그냥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나로 만들 것이냐. 그것이 초인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무슨 낙타고 막 이런 삶이다. 오케이, 초인. 근데 이걸 어떻게 나한테 좀 약속을 하지 하는데 약간 유럽 사람들은 뭐 타투를 우리처럼 멋이 아니라 철학을 새기고 가족을 새기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막 타투가 하나씩 있고 막 가족 이름이 있고 그래서 나를 새기자 각오를 해서 과감하게 제가 왜 그런 용기가 나는지 모르는데 홍대로 바로 가서
탁 새기고 그 다음부터 이제 네. 여름인데 그 긴팔 입고 다니고 막 감추려고 그렇게 해서 그게 기억이 나네요. 예. 그래서 타투로부터 생각했던 전환점, 그때로의 전환점이 지금의 저로 이어올 수 있었던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약간 몇 가지 좀 사소한 궁금증도 있고 네. 되게 좀 그런 것도 있는데 다 귀국하자마자 바로 가셨던 거예요, 진짜로? 고민을 좀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고민을 했던 건 그거였어요. 일단 새길 건데 네. 어차피 얘를 멋으로 새기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면 전 죽을 때까지 새기겠다 였는데 위버맨쉬라고 하는 걸 처음에 가칭으로 잡아놨었어요. 초인. 네. 독일어로. 그다음에 한글로 초인 쓰면 이거 무슨 약간 뭐 이렇게 무슨 막 형님 이런 네.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에 대한 고민을 탐색을 진짜 많이 했고요, 일단. 네. 예, 그리고 위버맨쉬 초인을 딱 정했는데 이거를 뛰어넘는 무언가는 없을까를 한 일주일 정도 고민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없다. 초안대로 가자. 고. 그래서 했는데 10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뭐 금방 되네? 예, 10분. 근데 이게 보통 저라면 가로로 이렇게 새길 것 같은데 세로로 새기셔가지고 나를 향한 메시지잖아요. 내가 볼 수 있겠다. 의미가 있네요. 예. 보통 남을 향하려면 뭐 보통 네네. 이런 데다가 하겠죠. 네. 뭐 이런 데다 하거나 네. 칠링호미처럼.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나를 향해서.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보여진 거에 대한 아직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수적인 문화. 실제로도 야, 그 윤준혁 걔 타투했던 거 알아? 이게 술렁술렁거리면서 근데 좀 물론 이제 팀장한테 너 제정신이야 미친 거 아니야 막 혼났는데 저를 따라서 했던 무리들이 꽤 있었어요. 마케팅을 했었으니까 마케터들이 또 이런 거에 변화가 빠르잖아요. 네. 용기를 내서 막 모계한 사람 또 어딘가에 한 사람이 하나 좀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그 씬을 좀 선도한 나름대로 선도자. 누굴 따라한 게 아니다. 선도했다. 그 이야기. 그분들도 그럼 다 위버맨시로 이렇게? 각자 뭐 했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자신의 어머니를 뭐 모티브로 뭘 새겼다 해서 다들 막 이렇게 약간 그 씬에 한창 막 그랬어요. 지금은 진짜 직장인들 보면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초인이라고 새기셨을 때 뭐 낙타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개념을 하시네요. 네. 근데 초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나를 뛰어넘는 건데 뭔가 뛰어넘고 싶은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대승적인 의미에 진짜 뛰어넘는다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일단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좀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새롭게 일을 바꾸고 도전을 했던 거였거든요. 사실 그 실패 전에 3년간 했던 일을 완전히 뒤집고 다시 새로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는데 그거를 했던 결과물이 실패였던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들었던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약간 정말 안 좋은 감정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심리치료를 받았어야 될 정도로 불안한 상태였는데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좀 억울하고 막 남에 대한 안 좋은 감정, 스스로에 대한 약간 억하심정, 스스로에 대한 약간 좀 주눅듦, 자존감이 바닥이 떨어지고 해서 이게 계속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돌아보면 근데 그게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결과들이 왜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가 몰랐었는데 누구나 태어나서 뭐 이렇게 한 번씩은 뭔가 좀 좌절을 겪는다, 실패를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것들은 좀 감당할 수 있는 잔잔한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첫 만남, 헤어짐, 또 누군가의 뭐 싸움, 누군가와의 뭐 관계, 그냥 그래도 다 그럭저럭 견딜 수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제 인상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평탄하게 왔더라고요. 뭐 대학교 가고 취업 그래도 하고 했는데 5년간 해놨던 이제 사회생활 나와서 쌓았던 심지어 제가 선택을 해서 하고 싶다고 했던 일에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바닥으로 가니까 태어나서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때는 지금 뭐 요즘처럼 뭐 너의 이야기를 꺼내봐 하면서 뭐 심리치료 좀 받아봐 뭐 이런 것 있으면 나눠봐 뭐 멘토를 찾아봐 많잖아요. 2010년대 중반에 그런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때 이제 스마트폰도 생기고 이제 이런 시기에 그냥 실패는 조용히 티 안 나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힘들면 알아서 풀고 그냥 술 먹고 그냥 털어내고 끝. 그냥 이런 문화였기 때문에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안 좋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내가 이걸 극복을 먼저 해야겠다.
이 부정적인 마음을. 그러니까는 저 남 탓, 남 때문에 막 이 누구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건 그냥 내가 만든 거다라는 걸 받아들인 과정이 조금 힘들었거든요. 왜냐 나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나는 넌 실패한 거고 네가 잘못해서 안 된 거라는 거를 받아들인 게 되게 괴로웠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조금씩 괜찮아지더라고요.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저의 인생의 암흑기 1년간 진짜 어디 한직 어딘가에 멀어져서 진짜 사람들한테 막 안타까운 존재, 쟤 불쌍해 약간 이런 존재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먼저 극복하자가 초인의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뭐 누구를 막 띄워놓고 이것보다 내가 나를 먼저 이렇게 해서 나를 좀 너무 이렇게 억누르거나 나를 너무 죽이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거나 좀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일단 좀 마음을 다스리자가 첫 번째 초인의 시작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타투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극복이 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퇴사를 하셨으니까. 한 번만 네네네. 방금 질문 그대로 않으세요? 네, 그럼요. 이 주제가 실패인데요. 실패에 대한 또 진하게 가야죠. 감사합니다.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타투를 하시고 나서 바로 이게 극복이 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퇴사를 하신 거니까. 근데 이제 그 퇴사를 하시기까지의 과정도 궁금해요. 타투부터. 퇴사라는 게 그때 다녔던 회사의 퇴사? 네. 타투가 15년. 타투를 하고 한 2년 정도, 1년? 1년 반 정도 회사에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타투를 하고 당장 뭐 하루아침에 뭐가 팍 되진 않죠. 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그래도 좀 마음에 방향성이 생기고 내가 이제 이걸 딛고 나가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은 아주 작은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고 보통은 이제 별로 막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아주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존재감이 크지 않은 프로그램을 담당을 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잠깐 좀 머리를 식히라고 좀 이렇게 회사에서도 이렇게 배정해줬던 일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프로그램이 독서 프로그램이었어요. 책. 근데 그 전에도 물론 책 가끔 보고 뭐 이렇긴 했지만 사실 뭐 책에 대한 그게 뭐 없었거든요. 근데 1년의 시간 동안에 독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되게 그걸 현장에서 1시간짜리 컨텐츠를 만들려면 5시간, 6시간 동안 북토크를 하거든요. 그럼 그 과정의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걸 또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듣게 되고 하면서 책과 다양한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주입을 한 거예요. 그때 책이라는 게 진짜 흥미롭고 재밌는 거구나. 네, 그때 나왔던 출연진들이 또 날고기는 막 이동진님, 그리고 지금 유튜브 하시는 조승현님, 막 이런 분들이니까 얼마나 이거 재밌게 잘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지적인 그런 거에 눈을 뜬 거예요. 그때로부터 과거에는 술 먹고 어디 뭐 좀 핫하다는 데 가서 막 이렇게 금요일 이태원 가고 그런 즐거움에 살아갔다면 이제는 책과 뭔가를 알아가는 것과 즐거움에 처음에 눈을 뜰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한 게 그 사람들한테는 별로 관심도 크게 없고 내부에서도 밖에서도 왜 우리나라에 책 보는 사람이 많을까요? 없죠. 근데 책을 보는 방송 프로그램이니까 그 씬에서는 핫했지만 대중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걸 하면서 많은 위안이 될 수 있었고 이렇게 술 먹고 이것은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극복법이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글을 통해서 극복하는 게 되게 좋은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게 많이 위안이 되고 되게 많이 좋아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로부터 책돌이가 되어 책이 저한테는 하나의 무기가 되었고 지나고 나니까 책을 2권을 쓴 어느새 작가가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전환점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또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퇴사까지 또 그쵸.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제 그때로부터 제가 캐릭터가 좀 바뀌었어요. 한번 생각을 딱 하면은 그 생각이 꼬리 철학이 그거잖아요. 지무에 대해 생각하고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우리는 왜 살아가냐? 그 질문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게 필요하다. 나를 찾아가는 질문.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놓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제는 대기업의 세상이 아니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모두가 대기업 이럴 때였거든요. 외국계라고 하는 걸 가서
새롭게 시도를 해보자. 외국계 회사를 가자. 목표를 삼고 그렇게 1년의 시간 동안 또 빌드업을 해서 그렇게 다음 회사로 가게 되었죠. 예. 거기까지 거의 2년 정도 시간이 있었네요. 슬럼프부터 극복하면서 쌓아가는 시간까지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네. 뭔가 되게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딱 그 학습의 시간이 주어졌던 그게. 네. 지금 만약에 그때 아무 일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승진하고 노멀하게 살아갔으면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 한번 비록 무너졌지만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재건축을 저런 사람을 리빌딩을 다시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어떻게 채워야 될지까지 익힐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고 지금 그때 잡은 태도대로 쭉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뭔가 그 당시에 읽으셨던 책들이 계단처럼 돼서 초인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자신을 넘을 수 있는 그런 계단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서 뭔가 되게 흥미롭게 들리는데. 맞아요. 그때가 딱 첫 번째 계단이었던 것 같아요. 지하로 꼬꾸라져서 여기 어디지? 나 어떻게 올라가자 하다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올 수 있었던 딱 그 시작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일상적인 이야기로 돌아와서 혹시 후회나 이런 걸 좀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별로 이렇게 후회가 없는 편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좀 남들을 자꾸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난 어떻게 비춰질까?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계속 맴도는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그때 그렇게 한번 새긴 이후로 그 기준점이 제가 되니까 남들 물론 뭐 남을 고려를 안 한 건 나쁜 놈이죠. 남들을 배려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최종 의사결정자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점을 나로부터 세우니까 사전에 되게 많은 점검을 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하고 탐색하고 깊이 갔다 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선택했어도 결과가 안 좋은 건 후회를 안 해요. 이미 그 전에 너무 많은 사유와 탐색을 하고 결정한 거거든요, 나름대로.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거 있죠. 점심 메뉴 잘못 골랐을 때 햄버거를 좋아하는데 햄버거집 가서 항상 모두의 고민이잖아요. 내가 맨날 먹는 시그니처 먹냐 신메뉴를 먹냐. 항상 신메뉴 먹으면 한 둘에 하나는 후회해요. 맨날 먹는 그거 먹었어야 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필요하니까 하는 일도 마케팅 그게 하는 일도 있으니까 그런 자잘한 후회는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진짜 깊은 사유와 탐색을 하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후회를 하죠. 근데 알게 된 거죠.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신메뉴다. 친구들한테 얘기하죠. 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얼마나 깊은 가르침이요. 네, 그렇죠. 그 실패를 또 피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런 정도의 후회는 있지만 큰 거는 없습니다. 이제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그 실패하는 그 햄버거는 무슨 메뉴인가요, 도대체? 실패하는 햄버거. 이제 어떤 수제버거 집을 많이 가는데 일단 맥도날드에서 신메뉴에서 많이 좀 실패하고요. 맥도날드 신메뉴가 조금 약하고 버거킹 신메뉴는 성공률이 높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진도파 버거 나왔으면 먹어줘야 되고 또 그렇죠. 어쨌든 신메뉴 먹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후회하면서 먹고 항상 수제버거집 가면 꼭 그게 있어요. 시그니처 베스트 뭐 딱 붙어있는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심플하게 딱 베이컨 치즈버거. 근데 전 베이컨 치즈버거 탑이거든요. 뭐 좋아하세요? 저는 고기 많이 들어간 거 좋아해요. 고기. 네. 그럼 뭐 더블 패티 막 네, 이런 뭐 그런 거. 거요. 네. 근데 막 갑자기 막 트러플도 있고 막 이렇게 뭐 이것 저것 때려 박으면 이만한 게 있어요. 더블 패티가 있어요. 네. 보통 뭐 선택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더 많이 들어간 걸 좋아하죠. 한번 해보죠. 네. 새로운 거. 네. 그러면 보통 그 선택이 오를 턴가요? 아니면 반반 정도 되는 것 반반? 같은데요. 네. 맛있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네, 그렇죠. 사실 이번에 완전 딴 얘기인데 버거킹이 이번에 새로 나온 신메뉴 너무 맛있어가지고 2번 정도 먹었고 메뉴 이름 기억하세요? 메뉴 이름이 뭐더라? 살사 무슨 버거였는데 약간 타코만 나더라고요. 타코 맛이나요? 네, 버거에서 초록색 초록색 소스인데 되게 맛있었어요. 먹어봐야겠네요. 그리고 이 버거킹은 항상 그걸 소스를 추가할 수가 있어가지고 추가해서 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F&B에는 그것도 재미더라고요. 선택을 해서 야 별로야. 맛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재미.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시그니처만 맨날 그만 먹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그러면은 새로운 기회와 경험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F&B의 그런 경험도 되게 재미인 것 같아요. 역시 그 노티드. 네, 저 노티드 있을 때 많이 배웠죠. 신메뉴는 신메뉴의 존재 의미가 분명히 있다.
그럼 또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최근에 좀 슬펐던 그런 기억이나 사건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최근에는 좀 잔잔해서 사건은 없었는데 컨텐츠를 보다가 혹시 김부장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김부장. 서울 자가. 네, 자가 네. 예. 네. 보셨어요? 저 아주 조금만 조금 봤어요. 보셨어요. 네. 뭐 어떤 거는 대략은 아시죠? 네. 류승용 배우가 나와서 네. 김부장의 현대판 김부장의 서글픈 이야기인데 네네. 제가 약간 직장인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10년 전에 미생 네네, 보셨죠? 기억납니다. 네. 미생은 약간 신입사원의 처절하고 그런 아프고 막 이렇게 출신이 막 보잘것 없는 아이의 힘든 정규직 전환 과정이 약간 이런 거잖아요. 네. 김 부장은 이제 대기업에서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의 이제 퇴로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데 그리는 과정인데 되게 먹먹해지더라고요. 심지어 그 연배가 아직 제가 그 연배가 아닌데도 왜냐면 저 역시도 2년 전에 회사원으로서의 굿바이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거의 15년에 가까운 회사 생활을 접고 나와서 내일을 해야겠다. 근데 좀 루트는 달랐죠. 거기서는 이제 좀 나에게 길이 막혔기 때문에 나온 거고 저는 제가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지만 어쨌거나 그때 되게 막 만감이 교차했거든요. 막 이게 진짜 이제 버튼 눌렀네? 이제 백 못하네? 이렇게 살아가야 되네? 했을 때 그 약간 두려움과 막막함과 약간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과 그 묘한 기분이 있는데 김 부장을 보면서 그게 떠오르면서 야 수고했어 김 부장 하면서 아내가 막 안아주는데 그 장면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아. 네. 지금도 약간 좀 슬프신 것 같은데요? 약간 올라오네요. 그때 제가 막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때도 제 가족이 고생했어 하는데 그때 그래서 약간 그게 생각이 났고 그래서 컨텐츠를 통해서 과거의 그 새로운 시작점에 대한 좀 마음가짐 그러면서 그 직장생활 뭐 김부장 보면은 뭐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다 짠하잖아요. 막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막 굴르고 넘어지고 시기 질투 파벌 그것이 뭐 그래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부장을 보면서 과거에 잊고 있었던 직장 생활의 이야기들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좋은 콘텐츠였고, 네, 그게 좀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네. 또 하나 또 질문이 있는데 퇴사하시고 나서 이제 좀 프로젝트를 좀 하셨잖아요. 네. 그 프로젝트들이 이제 실패한 프로젝트들로 표현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저한테는 크게 회사 안에서의 프로젝트의 실패가 있고 제 사이드에서의 프로젝트에서 실패가 있는데 어떤 쪽을 좀 가볼까요? 사이드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사이드 프로젝트. 네. 제가 일단 회사를 다닐 때 네. 계속 고민했던 게 있었어요. 그때 초인을 딱 새기고 이제는 자가 시스템이 이제 저의 정체성 이제 생각을 하는 시스템이 돌기 시작했죠. 전에는 시키면 하고 가라면 가고 그냥 거의 자아가 없이 살아가다가 이제 자아를 새기고 초인으로서 하면서 느꼈던 생각이 제가 컨텐츠, 예능, 드라마 이런 컨텐츠를 베이스로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이것은 내 컨텐츠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TVN에서 만들어진 컨텐츠가 제가 그 일을 한다고 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TVN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 거를 기억하냐? 꽃보다 시리즈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삼시세끼 네.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PD가 떠오르죠. 그 나영석 PD님. 나영석 PD님 거로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걸 만드는 마케터는 그냥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내가 나와서 있으면 이걸 내 거라고 할 수 있냐?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그때 좀 착각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명함. 그 브랜드, 회사 브랜드가 딱 새겨진 명함이 나다. 그러니까 아닌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승진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서 멀어진 1년의 이 공백기 동안 거의 지내는 동안에 회사와 나를 분리하는 작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을 안 하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회사는 회사고 나는 나다. 나는 무엇이 있냐? 없더라고요. 진짜 뭐 없는 거예요. 저 뭐 SNS 그냥 뭐 친구들 몇 명 있는 계정 끝. 회사의 컨텐츠를 마케팅하는 나의 컨텐츠는 무엇이냐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로부터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블로그도 해보고 막 시작해보고 글을 먼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글을 시작하면서 근데 글이야 뭐 그냥 블로그 쓰면 그냥 뭐 노출되고 그냥 그 큰 변화는 없었고 그러다가
제대로 한번 컨텐츠를 해봐야겠다. 예, 컨텐츠 해봐야겠다 해서 그때로부터 한 뭔가 밖에 나만의 그 막 부캐릭터, 부캐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런 말이 생기면서 사이드 프로젝트 이런 말도 생기고 그럼 회사 안에서의 바깥에서의 나의 영역을 한번 만들어보자. 컨텐츠를 만들어보자 해서 그때 이제 시작을 딱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유튜버라고 하는 게 뜨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근데 유튜브 그때가 2018년? 이때 정도였는데 신사임당 주원규라는 분 혹시 네네네, 아시나요? 알고 있어요. 그분이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일반인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었어요. 유튜브를 하는데 무슨 막 스마트 스토어로 뭐 월천번 뭐 이러면서 막 10만, 20만, 30만 막 신사임당 봤어? 막 술렁술렁. 일반인들도 이게 되네? 유튜브를 해야겠다. 예, 근데 직장인이어서 회사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혼날 것 같고 선날 때 욕먹을 것 같고 일 얘기하지 말고 나와서 제가 그때 베트남 문화에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그때가 그때가 딱 이 시기였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중국은 이제 끝이다. 미래는 베트남에 있다. 온 나라가 베트남에 몰빵하고 있는 그 사회적 분위기에서 저도 베트남 막 언어 공부하고 다음에 베트남 뭐 없을까 또 기웃기웃 하고 있을 때 베트남과 유튜브를 만나게 하자. 베트남 문화를 한국에 전하고 한국 문화를 베트남에 전하는 역할을 하자. 그때가 또 이름도 유치뽕짱 진호 오빠. 근데 진호 오빠 하면 너무 좀 그러니까 진호바. 진호바가 제 집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진호바의 진호 오빠. 그래서 진호 오빠 이렇게 진호바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뭐 잘 안 되셨죠? 네, 쫄딱 하고 잘 안 되고 1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고 그 당시에 또 약간 여행과 문화 컨텐츠였는데 비슷한 시내에서 잘 하고 있던 분이 빠니보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은 저기 이제 위로 날아갔죠. 이제 하늘 슈퍼스타가 됐고 진호바의 진호 오빠는 그래 처참하게 실패를 하고 그래도 뭐 좋은 경험이었다. 1년간 돈은 수익은 빵원이었지만 수익화 뭐 아무것도 안 됐고 또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두 번째 도전 팟캐스트가 또 뜨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롱폼 팟캐스트 시대가 왔다. 부동산 시대가 온 거예요. 네. 사람들이 막 내 집 마련, 막 임장, 막 투기, 막 투기꾼, 막 그래서 저도 그 부동산에 빠져 있는 또 베트남 문화 나와서 이제 부동산 문화에 빠져서 좀 하나에 빠지면 좀 이렇게 좀 미쳐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과 팟캐스트를 부동산 팟캐스트다 이거다.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과거 했던 유튜브 라이브도 붙여서 세계 최초 부동산 팟캐스트인데 유튜브 라이브를 동시에 해. 와 이거는 신개념이다. 열심히 했죠. 한 주도 쉬지 않고 매주 라이브를 합니다. 라이브는 또 이렇게 오디오로 유튜브 컨텐츠로 꺼내오고 그거를 한 주도 쉬지 않고 했어요. 술 먹고 와서 막 꽐라가 돼 있을 때도 막 혀 꼬이면서 막 하고 제주도에 가서 여행 가서 막 비 쏟아진 날에도 막 하고 왜냐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막 제가 그때가 생각나네요. 술 먹고 와서 했고 빵 먹을 때도 라이브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하면 너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빵 먹을 때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렇게 1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겠죠?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망하고 내가 짧게 팠던 베트남 깔짝깔짝 한다고 하는 거 그 뭐 부동산 조금 뭐 좀 이렇게 경험했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오랜 시간 좋아했던 걸 해야 되겠다. 제가 아까 좋아했던 거 술과 뭐였죠? 만화. 어릴 때 꿈이 만화가였거든요. 저도요. 만화가. 네, 저도 꿈이 많아봤어요. 어릴 때 어떤 만화가 좋으셨어요? 저는 옛날에 그때 20세기 소년 아세요? 우라사와 나오키. 네, 맞아요. 우라사와 잠깐 나오키. 기억 안 나요. 예. 네. 몬스터. 맞아. 그걸 좋아하셨구나. 네. 그럼 어떻게 작가 도전도 해보셨어요? 막 그리고 했는데 이제 공부나 해서 이제 공부했죠. 신문화이자. 그래서 저도 비슷했거든요. 그냥 조용하고 가서 그냥 열심히 대학 가서 하다가 이제 어릴 때 그러다가 이제 했는데 대학교 때 이제 프로젝트를 한 2년에 걸쳐서 팟캐스트 1년 실패.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1년 실패했잖아요. 만화다. 왜냐면 저 웹툰을 좋아해서 보는데 어느새 보니까 이상한 그림들이 막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말년 시리즈 막 이런 거. 물론 너무 재밌지만 막 이렇게 그린 것들이 그쵸. 막 네. 이런 툰들이 나오면서 막 그림 툰들이 나오면서 되겠는데 이거? 나도 내 스토리가 있으니까 제 취미 중에 하나 또 혼밥이 있거든요. 혼밥. 네. 그 혼밥 나름대로 연차가 좀 꽤 있어요. 네. 어릴 때부터 혼밥에 대한 그게 있어서 혼밥하는 남자의 이야기. 한국형 고독한 미식가. 강남 버전. 강남에서 혼자 밥
밥 먹는 게 취미 남자 이야기를 웹툰으로 그렸어요. 근데 이제 인스타도 연재하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아마추어 투네도 연재하고 공모전에도 내고 공모전에서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되겠죠. 아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네이버 웹툰, 카카오, 그 다음에 레진, 무슨 툰, 짬툰, 투믹스 이런 데를 메이저라고 하는 데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직 내가 그 정도 깜이 안 돼. 이부 리그로 갔어요. 네. 모르는 데가 또 많더라고요. 이부 리그. 거기서도 다시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한 10번, 15번을 떨어지고 나서 아 진짜 바닥부터 시작해보자. 저기 강원일보 무슨 웹툰 공모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상금 10만 원. 네. 야 이거는 되겠지. 그래 작게 시작하자.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한 2, 3년 동안 작품도 여러 개 바꿔가면서 했는데 3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제가 세보니까 27번을 떨어졌더라고요. 네, 27번의 공모전 떨어져 나서 마지막에 처절한 상태에서 결심했죠. 그냥 나는 팬으로서 즐기자. 그러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하니까 어느새 5년의 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웹툰 공모전 27번 떨어지고 팟캐스트, 유튜브도 사실 좀 몇 개인데 또 다 말아먹고 전자책 기웃기웃 전자책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모든 프로젝트가 다 망했어요. 5년 동안에 저한테 남겨진 사이드 프로젝트의 수익이 얼마였을까요? 빵원. 5년 동안에 진짜 제가 어디 주유소 알바를 하거나 편의점 알바만 했어도 차 한 대 뽑았을 것 같아요. 진짜 알바만 했어도. 근데 5년 동안에 제가 쏟아부은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들과 에너지, 수익 빵원.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위범인 씨를 초인을 새겼을 그 절망적인 순간 그러니까 강력한 한 방향은 아닌데 거의 무슨 마음의 병이 들 정도로 나 왜 이렇게 안 돼? 나 뭐 문제 있나? 진짜 막 어디가 그리고 쪽팔리니까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현직 마케터가 내 컨텐츠 말아먹었다는 게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익명으로 글을 시작했죠. 그래서 초인이라고 하는 마케터의 도전 여정 실패. 왜 실패했는지. 그래서 컨텐츠 실패기를 이제 글로 막 쫙 썼죠. 네. 브런치라는 곳에.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찾아주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초인이라는 사람이 인지가 처음으로 되기 시작했어요. 아, 초인이라는 마케터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네. 되게 힘내. 응원합니다. 저도 하고 있는데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실패했던 이야기와 과정들을 낱낱이 다 꺼내니까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주더라고. 근데 신기하게 그걸 보고 이 채널 저 채널에서 연락이 한 번 들어오더니 연재를 해달라는 거예요. 디지털 컨텐츠 만들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주제로 연재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컨텐츠가 되는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제 컨텐츠가 팔렸던 것은 5년의 시간 동안에 말아먹었던 저의 이야기와 저의 과정과 노하우가 컨텐츠가 돼서 거기서부터가 시작이 될 수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받았던 원고료 10만 원. 그게 저한테는 이제 첫 수익이고 저의 첫 이제 정말 1억과도 같은 10만 원 원고료. 이거 정말 달콤한 거였죠. 그게 제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저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10만 원은 뭐 하셨어요? 바로 맛있는 거 사 먹었죠. 아싸 하면서 또 맛있는 음식과 한잔 하면서 또. 좋은데요? 네. 저까지 기뻐지는데요, 그게. 그러면 만약에 이제 사실 이게 어쨌든 그래도 10만 원짜리로 이게 바뀌었잖아요. 네. 그 이후부터는 또 어땠나요? 제가 듣기에는 지금 약간 한 번의 슬럼프가 있었고 또 긴 기간 동안 살짝 침체기가 있었고 10만 원 받은 이후 이제 일단 원고료 10만 원을 받았을 때 느낀 처음 감정이 회사 밖에서 돈을 버는 게 진짜 어렵구나. 네. 회사 밖에 사람들이 많이들 좀 잘못 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회사원에서 내가 회사원으로서 회사의 브랜드를 가지고 버는 돈이 내가 버는 돈이라고 착각을 많이들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밖에 나가도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하는데 회사 타이틀 떼고 팀 떼고 다 떼고 나서 맨몸으로 나와서 10,000원, 5,000원, 10,000원, 10만 원 버는 게 사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고 저 5년간 했는데 빵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10만 원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귀하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진짜 앞에 그 경험 없이 그냥 처음부터 원고를 10만 원 봤으면 그냥 쉽네 하다가 또 그냥 그렇게 끝났을 것 같아요. 원고를 한 번, 두 번 봤다가. 근데 그 5년 동안에 그 처절하고 진짜 27번 공모전 강원일보에서 떨어지고 진짜 베트남 4,123m까지 간 컨텐츠가 조회수 100도 안 나왔던 그 진짜 4,123m 가서
가서 컨텐츠 막 며칠간에서 거의 쏟아부은 돈이 내가 몇백만 원인데 주유소 100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때 그 처절한 거를 딛고 10만 원을 받으니까 이제 그 가치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아는 게 진짜 이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건 안 거죠. 그러니까 저희 실패한 얘기가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데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돼요. 다들 좋은 얘기, 막 잘된 이야기, 나 잘났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다 말아봤으니까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특정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 중요하겠다. 거기서 조금 용기를 내서 과거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시도를 하게 됩니다. 과거엔 금기였던 저의 본업을 꺼내보기로 한 거죠. 그전에는 보셔서 알겠지만은 뭐 혼밥, 뭐 베트남,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만화랑. 실패한 컨텐츠 이게 다 본업과 사실 떨어져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때 어리석었죠. 내 본업을 적당히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 치트키가 저기 있는데 나한테 내 손에 맞는 이게 있는데 이거 가지고 몬스터 무찌를 수 있는데 맨손으로 계속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본업이라는 무기를 딱 꺼내보니까 오씨 묵직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해볼까? 그래, 초보 마케터들 힘들어하지? 나도 힘들었으니까. 그때 이제 연차가 쌓여서 마케터로서 좀 네. 쌓여있으니까 초보 마케터들이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하면 되는지, 어떻게 신입사원으로 시작을 해야 하면 좋은지, 뭐부터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찍어보자 해서 1시간짜리 영상을 제가 만들었어요, 혼자. 왜냐? 가만히 있다고 누가 뭐 저를 캐스팅해주겠어요? 이미 10만 원 벌고 한 거죠. 내가 해야 된다. 1시간짜리 진짜 그 화질도 안 좋고, 지금 봐도 진짜 좀 이렇게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메시지는 좋았죠. 누구한테 할 얘기인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팔아봤어요. 10,000원에. 예, 왜냐면 뭐 아무 그게 없으니까. 심지어 회사 리스크가 있으니까 회사 이름도 다 떼고. 초인이라는 마케터가 이야기해주는 마케팅 꿀팁 10,000원.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팔렸을 것 같은데요? 팔렸어요. 무려 9명한테 팔렸어요. 9만 원을 법니다. 근데 이거는 달랐어요. 원고료는 누군가가 저에게 의뢰를 하는 거지만 이거는 온전히 제 손으로 이렇게 꺼내서 기획하고 촬영하고 배너도 제가 뚝딱뚝딱 만들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품이 처음으로 만들어본 최초의 경험이었던 거였어요. 가격표를 붙여서. 예, 과거는 가격표가 없는 컨텐츠였죠. 근데 9분이 사주고 너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10만 원 플러스 9만 원, 19만 원이 저한테 그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내 이야기가 팔릴 수 있구나. 앞으로 이거를 꺼내가야겠다. 근데 그걸 보고 또 제가 속했던 플랫폼에서 정식으로 제안해 준 거예요. 누구님, 우리 같이 컨텐츠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볼래요? 그래서 이제 때깔이 다르죠. 깔이 이제 다른 진짜 스튜디오에서 제대로 전했던 건 이제 삭제하고. 근데 그걸 보고 연락을 준 거지. 그게 없었으면은 어떻게 갑자기 연락이 왔겠어요? 그걸 보고 이분이 되게 메시지가 괜찮네? 우리의 제작 역량과 홍보 마케팅 더해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과정을 만들었고 몇 달의 시간 동안에 진짜 죽음의 달을 만들었어요. 이제껏 없었던 진짜 초보 마케터를 위한 엄청난 영상을 만들겠어. 처음에는 촬영을 갔다가 하지 않았어요. 죄송한데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촬영을 미룰 정도로. 그러니까 진심이셨네요. 되게. 네, 그러니까 진짜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담당자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네요. 담당자도 또 진심인 거예요. 또 담당자가 진심 두 사람이 만나서 그쵸. 한 달 뒤에 다시 가시죠. 그래서 다시 또 뒤집고 막 엎고 막 하고 다음 날까지 뜯어 고치고 해서 딱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세상에 저를 제대로 꺼냈던 저의 가수로 치면 데뷔 음반 1집의 음반이 그 플랫폼에서 꺼냈던 콘텐츠였어요. 그 매출이 얼마나 나왔냐? 그래도 제법 3천만 원이 나왔어요. 네, 그래도 이게 무슨 월 1억 번 이런 거 막 말로 팔린 이런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초보 마케터들이 10만 원씩 내서 할 수 있는 너무 고마운 300명이 들어오게 너무 고마운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제 수익화도 만들어보고 놀랍게도 그 영상을 보고 다양한 곳에서 그러니까 그 씬에서는 이게 되게 신선했나 봐요. 감정도 넣고 막 약간 울먹울먹거리고 제 이야기도 넣고 약간 좀 생동감 있는 마케팅 VOD를 만들었거든요. 그 좀 살아있는. 그 씬에는 많은 담당자들이 저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갑자기 VOD 씬에서 월드 투어를 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 씬이 찾아가니까 이제 오프라인이 멈춰져 있듯이 VOD가 날아갔는데 야 VOD 누구 좀 찍을 줄 아는 사람 있어? 누구님 찾아갔는데 떨면서 말 잘 못하는데 근데 누구님 이런 식으로 이 회사 저 회사 진짜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무슨 VOD 회사들을 하면서 거의 10개 가까운 회사에서 투어를 하면서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게 지금의 초인에 만들었던 마케터로서의 초인을 퍼질 수 있었던 딱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은 10,000원짜리 영상을 만들어 본 걸로부터 시작이었다. 예. 그렇게 해서 VOD를 만들어서 코로나 시간이 끝났더니 또 오프라인의 씬이 열리는 거예요. 잘하는 줄 알았더니 오프라인 나갔는데 대실패를 합니다. 오프라인 또 다르더라고요. VOD는 따다다다닥 하면 되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소통도 해야 되고 막 눈도 마주치고 질문도 해야 되고 약간 뭐 토크쇼처럼 해야 되고 이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응을 하면서 오프라인도 열게 되고 또 하나씩 이렇게 열어가다 보니까 지금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이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시작은 내가 내 힘으로 꺼내서 만들어본 정말 그 잘 만들어지지 않았던 10,000원짜리 컨텐츠의 실행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 지금은 1시간에 그 100배 이상을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 10,000원이 지금의 100배 이상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이 그 작은 시작. 그래서 항상 하고 싶은데 저 지금 그냥 하셔라. 작게 시작하셔라. 어디 가서 얘기해요. 작게 시작하시면 나중에 그 잘하고 나는데 그 작은 시작이 없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작고 보잘것없는 시작이 모든 거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10년이 처절한 실패, 사이드 프로젝트 모든 게 쫄딱 망했던 5년과 이렇게 코로나로부터 10,000원짜리를 팔면서 10만 원 원고를 받으면서 올 수 있었던 지금의 5년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여정이거든요. 근데 이 성장 과정도 이게 없었으면 없었을 것이고 이 성장 과정도 처음에 10,000원짜리 누가 보면은 1시간짜리 그 며칠 동안 기획해서 1시간 촬영한 거 10,000원 주고 팔아서 9만 원 벌었다 하면은 그 애게 뭐 그거 하겠다고 해. 근데 다른 거죠. 회사에서 야근수당 9만 원 받는 거가 내가 내 이야기를 팔아서 9만 원을 받는 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꼭 실패를 하고 뭘 할 때 항상 봐야 되는 건 바깥에 나를 팔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무섭진 않으셨어요? 처음에 이렇게 막 올려보고 뭐 평가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사실 VOD로 할 때도 그렇고 다른 회사 돌아다니면서 하실 때도 그렇고 설렘보다는 사실 저 같으면 이제 무서움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그런 것들 극복하셨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왜냐면 VOD를 찍고 그 오픈에 탈인이요, 탈인. 네, 탈인이라는 데서 이제 광고를 또 어마어마하게 해준 거예요. 이걸 그때 미는 콘텐츠였고, 그래가지고 광고가 막 노출되고 잘 될지 안 될지 뭐 기대반 설렘 반이었는데 별 두려움 이런 거 없었어요. 왜냐 그 전에 5년간 처절한 이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심지어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는 게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아무도 댓글도 없고 관심도 없고 좋아요도 찜도 없는 그 5년에 진짜 그 염따라는 가수가 진짜 지금도 악플 받으면은 옛날 무풀보다 낫다고 하면서 좋아한대요. 그냥 그렇구나 뭐 쏘리 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저도 딱 그 뭔지 알겠는 거예요. 5년간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에게는 그냥 뭐야 하면서 그 하는 가십에 대한 반응조차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5년 동안에 그 어떻게 보면 컨텐츠에서의 무명의 서름이 있기 때문에 그 서름이 있어서 별로 두렵거나 지금도 항상 똑같아요. 왜냐 지금 그렇다고 그 뭔가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성장했던 5년에 다 잘 됐냐? 그 중간중간에도 안 난 것도 많았어요. 뭐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빠개진 것도 있고 뭐 지금도 생각보다 잘 아쉬운 것도 있고 근데 윤호님께서 올해 2025년 명언이 있잖아요. 뭐죠? 3가지 레슨. 네. 하나하나에 뭐죠? 뭐뭐 하지 않기? 뭐죠? 일일 실제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을 돕고 계신 일인지 아니면 도전을 해야 되긴 한데 내가 가진 일을 꺼내볼게 웹툰이 될지 이 마케팅 강의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직접 도울 수 있는지 이런 얘기 있다가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데요. 네. 일단 그러면 지금 이제 바로 그 중간 단계, 성장 단계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퇴사까지는 결심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셨던 생각들이나 좀 두려움 같은 것도 전 되게 무서울 것 같거든요. 완전한 회사원으로서의 퇴사?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한테 2개의 이제 자아가 있는 거죠. 회사원으로서의 저는 그래도 중간에 이제 생략이 뾰로롱 돼 있지만 이제 절고 다시 이제 그 초인을 새기고
다음 회사에서는 그래도 성장을 했고, 그래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회사에서는 총괄 디렉터가 되었고, 그래서 거기서도 프로젝트도 성공했던, 그래도 빠르게 절망을 딛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회사원으로서의 저가 있고, 밖에서 조금씩 이제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뭐 커뮤니티도 나가고 초인이라고 하는 밖에서의 저의 자아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듯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까지 뭔지 몰랐어요. 네, 저는 그 그냥 성장의 모든 것, 도전과 성장이면 다 된다, 약간 그 윤호윤호 같은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번아웃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한 걸 아는 것이 이제 13년 차, 14년 차가 돼서 회사에서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원하는 것을 증명을 하고 하니까 직장 생활에서의 제가 목표로 하고 싶었던 것들이 얼추 달성이 된 거예요. 억대 연봉의 이제 마케팅 총괄, 그리고 온전히 제가 기획부터 착착착 해서 사람들을 뒤흔드는 프로젝트의 성공까지. 그 다음을 안 그려놨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되지? 의미를 좀 잃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좀 일의 의미가 사라지면서 내가 좀 뭘 해야 될까?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힘이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일이 안 돼서가 아니라 일의 의미를 잃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오니까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지금 그때 마침 회사에서 여러 가지 또 회사의 또 상황이 또 안 좋아지기도 하고, 회사에서 또 여러 가지 어지러운 것과 제 개인의 방향성 상실이 더해지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직장인으로서가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때 거의 약간 반우울 모드에 오면서 되게 진짜 이게 번아웃이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축 처져서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맨날 며칠이 이어지는 상태, 술을 먹거나 마신 걸 먹거나 운동을 해도 풀어지지 않는 무거운 마음, 무거운 돌덩이를 막 짊어지고 다니는, 그때 번아웃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야, 이런 거구나. 일단은 멈추자. 이대로는 내가 진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일의 의미라는 게, 의미 설정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저는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제가 가야 될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이제 힘들었고,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밖에서의 그때 부캐가 이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초인이라고 하는 부캐가 자라면서 어느새 본캐 저보다 좀 커져 있고 좀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즐거워요. 비록 막 돈을 많이 벌고 막 그런 비즈니스적으로는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누군가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해줘서 되게 그 아이덴티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가면 행복하고 여기 오면 또 우울하고. 이게 되게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초인이라고 하는 밖에서의 저의 캐릭터에게 저의 자리를 내어주자. 너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내가 2년간 펼쳐줄게. 지금 버는 돈의 반도 못 벌어도 괜찮아. 일단 마음을 달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자. 다시 처음에 초인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보자 해서 직장 생활을 빠이하자. 영원히 빠이일지 어떨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최소 2년간은 멈추고 일단은 회사라고 하는 것을 떠나는 것을 선택을 하고, 보통 그러고 와서 저 나갑니다 안녕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이렇게 애가 밖에서 있는 애가 좀 자라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회사랑 얘기를 해서 한 반년 정도의 시간 후에 나는 떠나겠다라는 것을 이제 딜을 했죠. 그래서 저한테는 떠나야 될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괴로워하지만 다시 이게 막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결심하는 순간에. 그래서 괴로움에 있던 저의 자아가 다시 밝아지고, 왜냐 이제 의미가 생긴 거죠.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미. 그러니까는 다시 행복해지면서 6개월 동안은 회사원으로서의 저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회사원의 저는 이제 여기까지. 그 6개월 동안은 밖에 있는 저를 끄집어내서 글 쓰는 애에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애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과 시작을 도와주는 존재로서 이렇게 저를 키우면서 6개월 시간을 가지면서 딱 스위치를 전환시킬 수 있었죠. 이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마케팅이라는 것이 뿅 막 이런 일이 아니거든요. 빌드업을 하고 고민하고 기획을 막 해가지고 짠 꺼내야 이제 사람들이 와 좋아하는 것처럼 저의 캐릭터를 똑같이 했던 거예요. 저라는 브랜드를 새롭게 리브랜딩을 하고 나라는 사람의 활동을 기획을 하고 내가 밖에서 할 것들을 6개월치를 미리 만들어 놓는 시간이 6개월. 그러니까는 불안하거나 괴롭 이런 일은 없었죠. 왜냐 퇴사한 순간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6가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나와서는 다음 날부터 그거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2년 전에 새롭게 이제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회사원에서 저라는 브랜드로. 그럼 궁금한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왜 2년이었는지가 좀 궁금했고 하나는 6가지 방금 말씀하신 그게 좀 궁금하네요. 2년이라는 것은 1년은 부족하다. 원래 회사도 그러잖아요. 1년은 그냥 본명 가는 겨울 한번 돌아보는 거지. 연애도 그렇잖아요. 1년은 그냥 한번 알아가는 과정이지. 두 번째부터가 진짜. 예. 근데 이제 두 번 정도는 돌아보면 이제 사이즈 나오잖아요. 연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남을지 떠날지. 그래서 2년간 내가 하고 싶은 걸 원 없이 하면서 살아가고 나면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후회는 없겠다. 예.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백발 노인이 돼가지고 막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그 후회가 안 하려면 2년의 시간은 충분하겠다. 예. 그때 해서 잘 되면 쭉 가고 아니면 그 2년 뒤에 또 다른 선택을 해서 돌아갈 수도 있는 거를 다 열어놨죠. 물론 이제 그거는 정말 마지막 시나리오였고 그리고 그때 6가지는 제가 나와서 할 수 있는 명확한 것들이었어요. 책을 쓰는 것. 예, 책을 쓰자. 왜냐? 저희 아이덴티티는 결국 글로 시작이 돼서 초인이 등장한 거잖아요. 예, 글로부터 각성을 했고 독서 프로그램, 글로 나를 꺼내졌고 여전히 저희 아이덴티티의 모든 것은 글이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책을 꺼내야겠다. 예. 아무도 책을 내주겠다고 한 사람이 없었지만 내가 결심했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책을 쓰고 책을 가지고 북클럽을 하자. 사람들과 내가 쓴 책의 주제의식을 가지고 혼자서 떠들지 말고 같이 떠들자. 그러면 될 것이다. 그리고 밖에서 자동차 알림인가? 너무 그래도 지나가보나 하죠. 6가지. 네. 6가지 가다가 맞아, 끝났죠. 맞아. 그러면 6가지. 네. 네. 6가지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6가지를 일단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6개월치가 6가지로 세팅이 딱 됐어요. 6개월 동안 해야 될 일이. 그때부터 루틴이 돼서 6개월 단위로 제가 이제 설계를 계속 미래 설계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때 6가지는 처음에는 책을 쓰자. 저라는 정체성이 결국에는 글, 독서로부터 각성했고 글쓰기로부터 발견이 됐고 글쓰기로 퍼뜨렸기 때문에 책이 있어야 된다. 아무도 뭐 저한테 뭐 책을 내주겠다는 얘기도 없었지만 스스로 선언한 거죠. 책을 쓸 것이야. 그래서 제안을 받고 쓴다? 저는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작게라도 내가 10,000원짜리 VOD 영상을 팔아봤기 때문에 컸기 때문에 내가 온라인에 책을 써놓으면 누군가가 와서 찾아줘 줄 것이다. 그래서 온라인에 미리 책을 다 써놨어요. 브런치에다가 책을 미리 써놓은 과정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나와서 제가 그동안 쌓아온 무기들을 이야기를 할 것인데 혼자 하면은 이게 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자. 그래서 내 책을 가지고 북클럽을 통해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자. 북클럽을 하자. 그리고 제가 그동안 배우고 알게 된 것들을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번에 글쓰기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VOD를 만들어보자. 그동안 사실 마케팅 실무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스토리텔링, 글쓰기를 꺼내보자. 그게 있었고 또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네. 커뮤니티를 해보자.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북클럽과는 네. 또 다르게 사람들과 제가 어쨌든 마케터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10년에 걸쳐 너무 많은 고민을 한 것처럼 누군가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고민을 푸는 그런 모임을 해보자. 예, 그랬었고요. 6가지. 2가지 기억이 안 나네요. 괜찮아요. 네.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어쨌든 이게 기존에 했었던 실패했던 프로젝트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실패했던 프로젝트를 이제 아마 배우 교훈 같은 게 있으셨을 거고 이제 어떻게 좀 적용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리고 이게 어디서 이제 쓰셨던 내용을 봤는데 실패한 프로젝트가 되기로 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의도도 좀 궁금하긴 해요. 같은 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패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싫어하죠. 그러니까 싫어한 걸 넘어 거의 금기 수준이잖아요. 언급하면은 거의 볼드모트처럼 거의 막 이러고. 근데 사람들과 얘기할 때 꺼내지 않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자기가 자기 실패를 자기한테 꺼내지 않는 것 같아요. 외면하죠. 이거는 보통은 누구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면서 그냥 누군가 하면 막 싸우고 거의 막 발작 버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실패 허용 문화가 굉장히 낮아요. 미국은 뭐 막 실패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막 박수 쳐주고 막 으쌰으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아직도 우리나라 회사에서는
안 좋아져. 예. 그래서 저도 똑같았고 승진 누락에 사람들로부터 소외됐던 그 1년의 시간 동안에 좀 이렇게 그 일의 바닥에 있으면서 실패라 처음에는 그냥 그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가 굉장히 예민했어요. 근데 누군가 그 이야기만 해도 그냥 막 부들부들 했었는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초인으로 새겼고 막 이제 좀 마음이 조금 평온해지려고 하고 마음속에 있던 거의 금귀시 돼 있던 마음속에 있는 창고 어딘가에 저 구석 지하 창고 지하 4층 구석에 있는 방에 박스에다 꽁꽁 쌓아놓은 실패한 프로젝트를 제가 마음속으로 내려가서 다시 박스를 꺼내서 펼쳐본 거죠. 그 마음속에 제 머리에서 이제 책상에 펼쳐서 탁 펼쳐놓고 이제 본 거죠. 마음이 찌릿했죠. 저 2년간 했던 게 쫄딱 망했던 프로젝트니까. 근데 왜 실패했을까? 그때 지나가면서 평온하게 보니까 실패한 이유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네? 이게 이랬구나? 아, 그때 그게 얘기했던 거 이거였구나. 와, 이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는 제 3자가 돼서 제 실패를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왜 실패했는지. 근데 내가 다음에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내 프로젝트를 실패했던 이유 몇 가지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반대로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하면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실패를 하지 않겠다는 저만의 리스트를 막 만들어서 그러니까는 제가 제 실패를 분석을 해가지고 하나의 결과물을 도출한 거죠. 그때 이제 몇 가지 원칙을 세웠고 그것이 저한테는 이제 제 본업에서의 원칙이 됐던 거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그렇게 해서 실패를 저의 원칙으로 만들었더니 그 이후로는 초대박, 중박 사이 어딘가 있지만 그 이후로 실패했던 프로젝트는 본업에서는 최소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거는 그 원칙들이 저한테는 엄청난 무기가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실패한 프로젝트가 되기로 했다는 것은 실패한 프로젝트였어가 아니라 내가 실패한 프로젝트였어. 여기서 뭔가를 배우고 나만의 원칙을 만들고 그거를 미래에 나한테 보내준 거죠. 다음에 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때 했던 방식들이 놀랍게도 그 다음 프로젝트는 잭팟처럼 터져가지고 제 또 다른 커리어의 전환점이 돼가지고 저를 이렇게 올려줄 수 있었던 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알게 된 것이 또 언젠가 실패를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냥 그때 담당히 받아들이자. 그래서 아까 6개 중에 기억이 안 난 게 그 중에 한두 개가 또 실패를 했을 거예요. 지금 생각나네요. 또 부동산 책을 쓴다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펀딩이 안 돼서 실패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조금 쓰레였지만 금방 풀풀 털어냈어요. 왜냐? 어차피 6개 중에 한두 개는 안 될 거라고 이미 수많은 실패를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패를 하면 좋은 게 실패에 대한 담담함과 어차피 실패를 하게 될 거라는 예상도 있어요. 그래서 6개 중에 안 되는 거 버리고 4개는 됐잖아. 얼마나 좋은 거예요. 4개는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패로부터 그런 실패에 대한 태도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꺼내라. 마주해라. 일단 실패를 다시 꺼내고 거기서 이제 복귀하고 원칙을 세우고 다음에 적용하는 그런 방식. 네, 그게 정말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고 하려는 사람도 없고 아직 그거에 대한 실패에 대한 태도가 아직은 조금 더 꺼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만 하는 게 없잖아요. 예. 누가 백날 누가 와서 이야기 막 이래라 저래라 엄마가 얘기해줘도 안 듣잖아요. 다들 엄마 아빠가 얘기해줘. 근데 누가 얘기 뭐 안 들어요. 사람들 안 듣는데 내가 실패했던 얘기는 그만큼 귀한 얘기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들 실패한 얘기 꺼내서 이렇게 들춰놓고 물론 쓰라리죠. 막 눈물도 나고 막 으아 할 텐데 그걸 뭐 하면 똑같은 일이 절대 안 일어날 수 있고 그것만한 진짜 그 무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무기가 되셨군요. 네, 엄청난. 지금도 제가 어디 가서 하는 얘기가 그때 배웠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통하는 이야기가 제가 경험했던 실패 이야기로부터 전환을 시키는 스토리거든요. 제가 많은 얘기를 하는 것들이. 네. 이제 사실 이 젊은 20대, 30대 젊게 이제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시간은 많지만 사실 리소스가 되게 부족하잖아요. 네.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도 적고. 그래서 사실 시도하기나 이런 것들을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어쨌든 그 시기를 어느 정도 지나와서 그 다음에 돌아보니 이제 실패를 좀 해야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만약에 지금 20대, 30대 우리나라에 있는 20대, 30대 전 세계인 20대, 30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확성기로 딱. 전 세계요? 네. 와, 영어로 해야 되나요? 한글로 하겠습니다. 네.
실패라는 정의를 일단 실험이라는 정의로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말이 주는 어감과 의미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 실패라는 프레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약간 그렇게 만드는 것 같고, 저는 우리나라가 약간 실패 포비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패에 대해서 허용을 하지 않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꼼짝도 못하는 실패 포비아. 야, 가만히 있어. 실패는 안 할 거야.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러면 안전한 상태에서 이렇게 건물주 되고 싶은데, 나도 파이어족 되고 싶은데, 이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래서 실패를 그냥 다른 의미로 시행착오 혹은 그냥 실험, 실험 정도가 좋은 것 같고요. 실험 실패했다고 사람들이 막 절망하거나 막 주저앉진 않잖아요. 실험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가 1번. 그래서 실패라는 의미를 좀 나만의 단어로, 저는 실험이라고 하니까 너무 가벼워지더라고. 아, 이번 실험 안 됐네? 다음 실험은 잘해봐야지. 그래서 저는 실패라는 말을 스스로 안 써요. 실험. 아, 이번 실험은 까비. 예. 그래서 실패에 대한 정의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클 것 같네요. 예. 다른 것도 있지만 일단 뭐 그게 제일 큰 것 같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그냥 얘기 막 해주셔도 되거든요. 아까 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새로 도전하는 걸 좋은 적이 있으신 분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결국에는 시작하는 사람들의 과정 돕는 게 제일 지금 하는 일의 모든 것에 관통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작이 꼭 초보자, 주니어, 어린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시작을 하거든요. 20년, 25년 차 회사원이었지만 자기만의 브랜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직업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회사에 있다가 나와서 내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시작점에서 뭔가를 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실패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 제가 그동안 다양한 것들을 시도를 했다는 거기도 하거든요. 예. 다양한 시도. 그래서 다양한 저도 이제 많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저는 작은 새로운 시작들을 정말 많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봤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서 시작해야 되는지를 좀 노하우가 있고, 그래서 시작하는 마케터 혹은 브랜드를 시작하는 사람들, 나만의 브랜드를 시작한 사람들, 새로운 일을 시작한 사람들을 많이 돕는 활동들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관통하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 어떤 강연 프로그램, 수많은 활동들, 컨텐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조금 가만히 앉아서 걱정, 고민, 근심하고 있을 시간에 일단은 나하고 좀 대화를 나눠보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경험자로부터 좀 조언, 탐색을 좀 같이 해보고 그렇게 하면은 실패 가능성을 확 낮출 수 있어요. 실패 가능성, 그거에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는 자기에 대한 그게 대화가 없다. 그냥 요즘 이게 뜨니까, 요즘에 이거 핫하니까 하다가 꽥 하는 거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것. 두 번째는 그러니까 주위에 그냥 여기저기 막 아무에게나 물어보지 마시고 제발 경험한 사람에게 물어보셔라. 경험한 사람자로부터 진짜 필요한 이야기를 듣고 설계를 한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경험자의 충분한 탐색 더해서 가면은 실패 가능성을 이렇게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약간 좀 시작하려고 할 때 사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두렵잖아요. 약간 마음속에서 막 떠올리는 격언 같은 게 있으세요? 격언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시작할 때, 유명인의 격언보다 그냥 제가 맨날 생각하는 게, 지금 시작하는 이 진짜 보잘것없는 하나가 나한테 나중에 엄청난 선물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잘것없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없고, 잘 된 사람들 보면 다 보잘것없었던 초반의 시작기가 있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시작이 나중에 나에게 엄청난 선물을 가져다 줄 것이다. 네. 이 말이 좀 떠오르는 것 같네요. 네. 사실 인터뷰는 이제 거의 끝이 났고요. 네. 요거 이제 어떠셨어요, 좀 오늘 솔직하게 정말로?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쫙 펼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저도 이야기를 해보면서 좀 정리가 되네요. 머릿속으로 있었지만 말로 이렇게 쫙 꺼내면서 실패기, 올라온 기, 새로운 도전기까지 이렇게. 네. 괜찮아요? 네. 흥미로웠네. 저희도 이게 처음이라서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이런 주제로 뭔가 다음 인터뷰를 좀 해주실 분들 추천 한 두 분 정도 해주실 수 있나요?
두 분, 네. 네. 제가 여러 명을 좀 떠올렸었는데 딱 이거에 맞아서 너무 시니어보다는 조금은 이제 너무 시니어가 아닌 분 중에 조창호님이라고 네. 독서 모임을 운영하면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책을 내고 여러 가지 직업으로 살아오고 계신 분이 또 계세요. 네. 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뻗치고 있는 조창호님이라는 분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한 분은 이승재님이라고 또 스케터님, 이분도 정말 다양한 멘토이자 또 실무가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온전히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건데 이 두 분이 또 다양한 실패 이야기와 또 좋은 무기 이야기를 꺼내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기 오늘 마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저는 또 앞으로의 5년에 또 수많은 실패가 아니라 실험이죠. 다음 실험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다음은 시나리오. 2030년 넷플릭스 드라마화를 목표로 지금부터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서 5년 뒤에 넷플릭스에서 제가 만든 원작 시나리오로 컨텐츠화를 시키는 거. 그것을 다음 넥스트 목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실험에 또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또 5년 뒤에 이걸 딱 2025년에 또 영상이 살아있다면 2030년에 어떻게 되어 있을지 제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한번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5년 앞선 예고편 같은 거네요. 아, 그렇죠. 아, 좋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첫 시작을 또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 너무 응원드리고 일단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전데 또 이렇게 우리 패트릭님께서는 또 어떠셨는지 또 이야기와 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이게 되게 처음이어서 되게 걱정을 솔직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게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가 많은 편이 전혀 아니거든요. 정말요? 네. 그냥 이제 보통 뭐 술자리를 갔거나 아니면 친구들 만나도 저는 이야기를 많이 그렇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듣는 편이요? 네, 많이 듣는 편인데 이게 뭐 말주변이 없어서라기보단 사실 스몰 토크가 좀 안 된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그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친해질까. 그래도 초이님이 시간 내주셨는데 이렇게 좀 뭔가 그래서 친근하게 따뜻하게 해야 좀 안 불편하게 하실 텐데 이런 생각 했었는데 일단 먼저 너무 잘 말씀을 이끌어 가주셔서 오히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뭔가 빠져들었던 것 같고요. 아마 영상 나중에 편집하고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계속 초이님만 봤거든요.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너무 그만큼 뜻깊은 시간이었고 사실 이게 작은 시작이긴 한데 앞으로 계속 뭐 추천해 주신 분들까지 해서 앞으로 계속 퍼져나가서 좋은 이 시대에 이제 시작을 함께 하려고 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시작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마지막 구호 이런 건 아직 없나요? 피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 알겠어요. 나중에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진짜 얼굴이 엄청 빨개질 것 같은데. 퀴즈 막 있잖아요. 무한 도전 막 뭐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스몰 토크가 어려우신 얼굴 빨개지셨는데요. 네. 첫 시작 축하드립니다. 네. 보잘것없는 첫 시작과 함께해서 정말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된 것 같나요? 네, 저도 좋아요. 너무 뭔가 잘 됐고요. 편집도 아주 잘 해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이 팀의 드레스 코드는 블랙인가요? 다 블랙으로.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더 블랙. 여기 떨어진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아닙니다. 저 이야기 흥미롭게 잘했네요. 우리 이야기하면서 정리해봐.